안녕하십니까. 정확한 분석으로 시대 흐름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스 정세 분석의 축복일입니다. 또 중국이 발칵 뒤집히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대립이 격화되고 시진핑 중국 공산당 주석이 미국을 향해서 분노의 발언들을 쏟아내는 가운데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의 마이클 스툴먼 해군 소장이 22일 대만을 비공개 방문했기 때문입니다. 이 대만 연합신문망은 23일 미국의 중국 포위 전략의 핵심 역할을 하는 인도태평양 사령부의 정보사령관이 전날 저녁 전용기 편으로 타이페이 숭산 공항에 도착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반중국 친대만 행보를 이어가는 가운데 장성급 군 인사의 대만 방문이 이렇게 노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만 연합신문망은 이후에 타이베이 숭산공항에 제트기기 C-37이 착륙했던 모습, 그리고 공항 귀빈용 터미널의 관리들이 대기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만 외교부는 양국 상호 신뢰에 따라서 일정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그러면서 외교부에서는 추가로 설명할 내용이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이 스툴먼 소장의 방문을 인정한 겁니다. 로이터 통신도 이날 이 같은 사실을 전하면서 이 항공 운항 추적 사이트인데 플레이파인더의 한 제트기기가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있는 하와이에서 출발해서 이날 오후 타이베이에 도착한 기록이 확인됐다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미국 국방부는 이와 관련한 논평을 거부를 했습니다. 사실 미국과 대만 사이의 군사협력은 대외적으로 알려진 것보다 훨씬 깊숙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3일 날 이 대만 연합신문망이 차잉원 총통이 지난 10월 중순에 공군 정찰 및 조기 경보센터가 있는 공군 방공중대의 로산 레이더 기지를 방문했을 때 나왔던 찍혔던 사진 한 장을 공개를 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죠? 그런데 이 차이 총통 뒤에 서 있는 미국인, 이 사람을 주목한 겁니다. 그 레이더 기지에 미국인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깊숙하게 미국과 대만의 군사협력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해 줍니다. 더불어서 이미 미국의 상당한 군사요원들이 대만에 들어와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미국 태평양정보사령관이 왜 대만을 방문했는가, 그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 포위 전략의 핵심인 인도태평양 사령부의 정보사령관이 대만을 방문했다는 것은 상당히 큰 의미를 갖습니다. 관련 소식통들은 이 스툴먼 사령관이 대만 군과 정부 측, 그리고 대만섬 주변에서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는 중국군에 대한 대응을 집중적으로 협의하고 관련 정보도 교환할 것으로 관측을 했습니다. 그러나 대만 관련 전문가들은 이 스툴먼 사령관의 대만 방문은 우선적으로 미국의 대선 이후에 정권 교체기 있는 지금 이 시기에 중국이 대만을 향한 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경고하는 성격을 띠고 있다라고 분석을 합니다. 더불어서 미국의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대만을 적극 보호할 것이고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중국에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스툴먼 사령관이 대만을 방문하면서 사실상 거의 공개에 가깝다고 할 정도로 행보를 노출했다는 데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제대만협회 AIT라고 그러죠. 이 AIT의 대표를 역임했던 더글래스 팔이 지금은 이제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연구원으로 있습니다만 이 더글래스 팔이 미군 장성, 더욱이 정보사령관이 대만을 찾은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국방부의 인도태평양 담당 차관보를 지냈던 랜달 슈리버는 미국은 이미 별 하나를 포함한 장성급 인사들이 대만을 비밀리에 방문한 적은 있다 그러면서 그만큼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맞서는 양측 간의 긴밀한 협력을 반영하는 것으로 깊은 수준의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워싱턴의 싱크탱크인데요. 전략국제연구센터 CSIS 보니 글레이저 연구원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장성급 장교의 대만 방문은 전례가 없는 일은 아니다 그러면서 그간 미국과 대만 사이에 고위급 장성들의 교류가 있어 왔다는 사실을 사실상 시인했습니다. 자, 이렇게 대만과 미국 사이에는 협력을 엄청나게 지금 끈끈하게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미국은 이런 군사적 조치와 함께 경제를 포함해서 전반적인 분야로 이 대만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에는 대만에 대해 군사와 외교 양면에서 압력을 강화하는 중국을 염두에 두고
워싱턴에서 처음으로 경제 대화를 가졌습니다. 미국에서는 키스 클라크 국무차관이 참석을 했고요. 대만 측에서는 차관인데 천정치 경제부 정무차장이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경제연대를 통해서 안전보장상 관계를 강화하기로 합의를 한 겁니다. 양측은 경제대화에서 서플라이 체인, 그리고 공급망의 재편성, 외국 투자의 심사, 인프라, 에너지, 차세대 통신 5G를 포함해가지고 이 첨단 기술 분야 협력 문제 등을 협의하고 대표 기관을 통해서 연대를 강화한다는 양해각서를 교환했습니다. 차잉원 대만 총통도 22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대만과 미국의 관계는 계속 증진되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역의 평화와 민주주의 그리고 자유를 위해서 미국과의 강력한 파트너십을 지속해 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도 이 행사 관련해 가지고 미국과 대만은 자유를 수호하고 경제적 유대를 증진하며 민주주의적 가치를 공유하고 증진하는 데 있어서 강력한 파트너라 그러면서 대만과의 경제 대화를 트위터를 통해서 격려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8월에 앨리스 에이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만을 방문했었죠. 그리고 9월에는 키스 클라크 국무부 경제차관이 대만 방문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음 달인 12월에는 앤드류 힐러 환경보호청 청장도 대만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만큼 대만과 미국 사이가 긴밀해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미국과 대만이 긴밀히 협력하는 것에 대해서 중국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지난 8월에 앨리스 에이자 장관의 대만 방문 때도 극도의 불쾌감을 드러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중국은 한마디로 격앙된 분위기입니다. 이미 지난 여름 이래 중국의 군사적 위협과 도발 행위가 상례화되고 있고 그러면서 긴장의 수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중국의 도발에 가까운 군사적 행동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만 남서부 방공 식별구역에는 연일 중국 군용기가 침입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고요. 지난 9일에도 중국 군용기가 대만 해협 중간선을 넘어서 대만 영공에 들어와서 긴급 요격에 나서는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지난 10월 28일에는 취역 10개월 된 항공모함이죠. 산둥함의 기동 영상을 중국 관영 방송인 CCTV 군사 채널을 통해서 처음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CCTV는 산둥함이 10개월간 정례훈련과 해상시험을 마무리하고 무기와 장비의 성능을 검증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첫 번째 항모인 라오닝함에 비해서 산둥함은 함재기 수량을 50% 늘렸다 이런 자막과 함께 해당 항모의 해상 기동 모습이 담긴 1분짜리 동영상을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이 동영상에는 함재기 젠 15의 이착륙 또 함정 포사격 장면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순전히 이건 남중국해 패권 전쟁, 대만 무기 판매 등을 놓고 미국과 군사적 갈등이 커지는 묘한 시점에서 사실상 미국과 대만을 향한 경고나 다름없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중국은 또 총 48개의 발사구가 있는 자폭 드론을 최근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만을 위협한 겁니다. 중국 전자과학기집단공사가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에 공개한 영상인데요. 이걸 보면 순식간에 40여 대의 자폭 드론이 나와가지고 적진을 향해 날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길이는 1.2m, 그리고 무게는 9kg에 불과하고요. 공중에서는 최대 2시간까지 날 수 있습니다. 최대 속도는 시속 150km까지 날 수가 있습니다. 이 영상을 공개한 의미는 분명하죠. 대만에 대해서 직접적 위협을 한 겁니다. 중국인민해방군은 또 지난 11월 17일부터 30일까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또 보하이만, 홍하이만 이렇게 4곳에서 군사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9일부터 25일까지는 산둥선 다롄 인근 바레만에서도 실탄 사격 훈련이 실시됩니다. 홍콩에서 발행된 SCMP는 이번 훈련은 중국군이 동시다발적으로 합동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는 걸 과시하려고 하는 중국 최고위층의 신호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존 브래드포드 싱가포르 난양공대 선임연구원은 SCMP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중국 해군이 동시에 내기 훈련을 진행한다는 것은 군사적 준비 태세를 보여주는 것이라 그러면서 중국 해군의 규모와 임무가 커지면서 이런 군사적 훈련은 더 자주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런 중국의 위협에
대만은 대만대로 방어를 넘어서 공격을 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 10월 26일 대만에 18억 달러, 우리나라 돈 한 2조 400억 원 규모의 무기 수출을 승인했죠. 그리고 닷새만인 11월 1일 또다시 23억 7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은 한 2조 6,781억 원 규모의 무기 판매를 추가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추가로 구매한 무기 리스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대만이 중국이 앞으로 대만 해협을 봉쇄할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사거리가 125km에 이르는 초음속 대함 미사일인데요. 하품 미사일 시스템을 구매를 했고 미국이 이걸 승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만은 이걸 중국 본토와 한 4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그런 곳에 이 하품 미사일 시스템을 배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만 국방부 싱크탱크인데요. 국방안전연구원이 낸 보고서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품 미사일이 유사시에 중국 연안에 포진한 중국군 함정 등을 효과적으로 타격할 수 있을 것이라 이렇게 말해서 만약에 중국이 항모를 동원한다 그러면 이를 직접 공격할 수도 있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겁니다. 미국은 대만에 대해서 무기만 판매하는 게 아니고 군사훈련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미 해병 특수부대인데요. 마린 레이더스가 지난 11월 9일부터 한 달 동안 대만군하고 남북 가오슝 쪼잉 해군 기지에서 실전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상의 군사교육과 함께 공동훈련을 하는 셈입니다. 미 해군 사령부는 미 해병대가 대만 해군 해병대 및 정찰수색대 등의 고무보트 등을 이용해 가지고 침투하는 훈련, 이런 것들을 가르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훈련은 이미 대만이 구입한 약 321억 원 수준의 특수작전용 장비를 실전에서 제대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직접적인 지원 외에도 미국은 B-1B에 이어서 F-22 스텔스기를 괌에 전진 배치하면서 중국의 도발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공군은 지난 13일 F-22 스텔스기의 괌 배치가 영내 동맹국이라든지 파트너와의 연합훈련 및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지역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조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버지니아주 랭글리 기지 소속의 F-21 랩터 스텔스 전투기 7대를 최근에 괌 앤더슨 기지로 이동 배치했다라고 밝힌 겁니다. 지난달 말에는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B 전략 폭격기 4대가 한꺼번에 본토에서 괌으로 전진 배치됐습니다. 여기에다가 현존하는 최강 전투기 전력까지 합세를 시킨 겁니다. 이 괌에 배치된 B-1B와 F-22는 사실상 미국 무기의 모든 것이라고 말해도 좋을 정도로 가장 억지력이 센 것인데요. 바로 이 두 종의 비수를 인도태평양의 앞마당에다가 갖다 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최강 미국 무기의 전진 배치 이후에 17일 죽음의 백조라고 불리는 미군 전략 폭격기 B-1B 2대가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이륙해가지고 동중국해를 지나서 중국의 ADG에 진입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항적 지도 보이시죠? 심지어 이 B-1B 2대는 이번 비행 중에 공중 구비되어 있습니다. 중국을 향한 분명한 경고를 한 셈입니다. 사실 이날 B-1B는 대만 이 ADG의 북동쪽 방향에 매우 근접해서 비행을 했고요. 계속 같은 궤적을 따라서 대만 ADG 안에도 진입을 한 겁니다. 이렇다 그러면 당연히 이 국제 규정에 따라서 관련 당국인 중국에 알려야 됩니다. 그런데 미국과 일본은 해당 지역에 대한 중국의 점유권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있죠. 이런 규정을 완전히 그래서 무시하는 비행을 이번에 한 겁니다. 홍콩에서 발행되는 SCMP는 이 중국 인근 해상에 정찰기를 보내던 미국이 무장 탑재량이 가장 많은 폭격기를 보낸 것은 중국에 대한 강력한 경고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더더욱 의미 있는 것은 B-1B가 비행했던 그곳은 바로 중국 인민해방군이 동중국해, 남중국해, 모하이, 홍하이만에서 훈련을 진행하면서 비행금지구역으로 선포한 지역이었습니다. 이걸 미군이 완전히 무시하는, 전면 무시하는 비행을 한 겁니다. 또 괌에 도착했던 이 F-21 랩터 7대는 괌에 이미 배치되어 있던 제7 폭격비행단, 제9 원정 폭격비행대 소속의 4대 B-1B 폭격기하고
미 해군의 제5항모 타격전대와 슬링스톤 21-1 장거리 합동상 운용성 훈련을 실시했다. 이렇게 11월 13일 밝혔습니다. 이 작전이 얼마나 규모가 큰지를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일본 미사와 공군기지에 배치되어 있는 F-16, EA-18 그리고 오키나와 가데나 공군기지에 주둔하고 있는 제909 공중구비 비행대 소속의 RC-135 수레탱커 공중구비까지 참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훈련의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주는 거죠. 또 지난 21일에는 F-22 랩터하고 F-35B 라이트닝 2 이런 미 공군의 최신의 장비가 일본 이와쿠니 기지에서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대만도 대중국 방어라든지 공격을 위한 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자폭 드론에 대항하는 대만판 자폭 드론인데요. 역시 개발을 마무리했습니다. 자살폭탄 드론 지엔샹이 바로 그것입니다. 비행 속도는 중국은 150km인데 대만의 이 자폭 드론은 시속 180km입니다. 중국의 CH-901보다 더 빠르죠. 아시아타임스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대만이 개발하는 자폭 드론의 주요 목표물 중 하나는 중국이 러시아로부터 도입한 S-400 미사일 시스템이라 그러면서 이 드론은 중국 남동부 해안 레이더 기지까지 타격할 수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대만 육군 333 여단 소속 병력도 최근 진지 방어 훈련을 한 것을 언론에 공개하면서 대중국 결전 의지를 다졌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이 대만을 본격적으로 또 전격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대만을 한국 대신 중국을 포위하는 전진기지로서 군사적 요새화를 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대만에 그야말로 엄청난 수준의 무기를 판매하고 있는 미국은 중국의 반발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대만이 원하는 거의 모든 군사 무기들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늘의 암살자라고 불리는 MQ-9 무인기까지 대만에 수출하기로 한 것은 대만을 향한 미국의 의지가 어떠한지 분명히 보여줍니다. MQ-9에 장착된 미사일은 앞부분 측면에 붙은 6개의 칼날이 타격 직전에 펼쳐져서 주변에 대한 피해는 최소하고 목표물만 산산조각 내기 때문에 닌자 폭탄으로도 불릴 정도로 위력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MQ-9은 이런 미사일을 14발이나 장착하고 7,500m 상공에서 시속 580km의 속도로 14시간 비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 MQ-9은 연초에 미국이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인 거셈 솔레이마니를 제거할 때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대만에서 이 무인기를 띄우게 되면 베이징의 중난하이까지 날아가서 시진핑 등 공산당 최고 지도부의 얼굴을 확인한 뒤에 타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도 움찔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미국의 대만을 향한 무기 수출에 대해서 대만 총통부의 장둔환 대변인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미국이 대만 관계법에 기초하여 구체적 행동으로 6개 항의 안전보장 약속을 지키고 대만의 방위 역량 강화를 돕는 것에 감사한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중국은 이렇게 대만의 무기 증강을 하는 것에 대해서 엄중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미국이나 대만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무기 증강도 하고 또 대만이 요청하는 것을 다 수용해 주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와 함께 군사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은 대만같이 움직이지 않는 항모, 이렇게 부동 항모로서 최적의 요새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은 스프레트리 군도에 암초를 매립했죠. 그래서 그 인공섬의 군사시설은 총 면적 274만 제곱미터 그리고 3,000m의 활주로를 건설했습니다. 또 2개의 헬리 착륙장도 있고요. 10개의 위성통신 안테나, 9개의 항구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걸 이용해 가지고 접근 금지 영역 거부, 이걸 A2AD라고 그럽니다만은 이 A2AD 전략을 펼치고 있죠. 이걸 기존의 항공모함으로 대응하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코앞에 있는 대만이라는 육지를 사실상 미군의 항공모함으로 활용할 수만 있다면 바로 후방에 있는 오키나와 그리고 괌 기지하고 연동해 가지고 최적의 대중국 포위를 구사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대만을 중국의 침공으로부터 확실히 보호하려는 그런 조치를 잇따라 취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7월 29일 미하온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 소위 간사인 테드 요호 의원, 공화당 소속인데요. 이 테드 요호가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경우 미국이 군사적 대응에 나서도록 하는 대만 침공 방지법, 이걸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또 이 법안과 별도로 마크 루비오 공화당 소속 의원하고 제프 머클리 민주당 상원의원이 지난 10월 20일 2020 대만 관계 강화법, 이걸 또 발의를 했습니다. 이런 미국의 대응은 사실상 대만과의 전쟁을 대비하라는 시진핑의 지시에 적극 대비하면서 중국의 공격 의지를 꺾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분명한 것은 중국의 시진핑 정권이 대만을 향한 공격은 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미 중국에 대응해가지고 미국의 전력이 상상보다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런 상태에서 대만을 공격한다는 것은 사실상 미국하고 전면전을 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국지전은 벌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분석들이 나옵니다. 가령 대만 해협 상공에서 중국 전투기가 미 군용기에 접근해 가지고 위협을 가한다든지 또 군용기 간 충돌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이를 통해서 중국은 미국과 대만의 결의와 대응 능력을 시험해 볼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런 군사적 충돌이 곧바로 전면전으로도 비화될 수도 있고 상상외로 중국 본토가 엄청난 피해를 당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시진핑 정권의 고민은 깊어지는 겁니다. 그대로 두자니 체면이 말이 아니고 한판 붙자니 중국 전체가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지금 시진핑 정권이 직면해 있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